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오롱이라는 회사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코오롱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열회사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인데 최근에 방향성이 강하게 정해지면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의견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코오롱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4,533억 원, 코스피에서 389위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지분이 높지는 않아요. 12.19%고 외국인의 수급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따가 제가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지주회사들이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주사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근데 그 안에서도 올해 확인된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고 실제 예로 주가 수익 비율이 지금 이 네이버 상에는 3.21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3분기 4분기 실적을 고려를 해봤을 때 주가 수익 비율 3 이하로도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인데 이 부분도 알아는 두시고 일단 주요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주요 사업 부분을 코오롱 인더스트리로 포괄 이전하고 투자 사업과 임대 사업만을 전담하는 지주회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주된 사업은 자회사의 사업 내용, 그리고 경영 지도, 정리, 그 다음에 육성하는 지주 사업, 그리고 브랜드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의 라이센스 사업, 그리고 부동산 각종 용역 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연결 대상 종속 법인으로는 코오롱 글로벌, 그리고 코오롱 베니트, 코오롱 제약 3개 주요 종속회사를 포함해서 16개 회사를 보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이 주요 코오롱에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회사를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코오롱 글로벌이 있겠고, 첫 번째로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가 코오롱이죠. 그리고 코오롱 인더가 있고, 코오롱 인더는 최대 주주가 코오롱 외에 또 다르게 등재되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주요 주주가 코오롱 인더스트리로 되어 있는데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최대 주주가 코오롱이다 보니까 사실상 종속관계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오롱이라는 종목이 예전에 많이 올라갔을 때 9만원이 넘어가는 시절도 있었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93,000원까지의 최고가 한번 기록했던 적이 있고 2016년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현재는 35,900원. 이 종목이 향후에 방향성으로 올라갈 수 있냐 없냐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상승의 가능성 혹은 투자 모멘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는 이 코오롱 그룹이 최근에 그룹 내 수소 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좀 전에 나온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코오롱 그룹 내에서 수소 사업에 대한 이런 전담 조직을 만들고 또 이제 예전에 많이들 아실 건데 코오롱 그 인보사 관련해서 명예 회장이 그 경영에서 물러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승계 구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수소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룹 전체가 수소 사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게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래서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은 좀 전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 저도 좀 이 부분을 방금 좀 전에 확인해서 그래서 이 단독 기사라고 나와 있긴 한데 뭐 내일 되면은 많은 이 언론사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오롱이 그룹 내 수소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그리고 총괄에는 이규호 부사장을 내정을 했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하나그룹의 스페이스허브랑 비슷한 그런 관점에서 미래 사업을 챙기면서 승계 구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포커스입니다.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오롱 그룹이 그룹 내 흩어져 있는 수소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의 총괄은
코오롱 그룹 4세인 이규호 코오롱 글로벌 자동차 부문 부사장으로 정해졌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수소사업 전담 조직을 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그룹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전에 SK그룹이 그렇게 했었죠. 지난해 말에 수소사업 추진단을 만들면서 대기업들 중에 첫 번째로 수소사업 전담 조직을 SK가 만들었었고, 이번에 코오롱이 두 번째로 전담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그룹도 지금 막 우주사업 육성하고 이러면서 승계 과정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코오롱도 마찬가지로 수소사업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 경영승계 과정까지 매끄럽게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는 지금 얼마 전에도 나와서 이 수소 관련주들이 다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15개 대기업이 포함된 수소 드림팀 막 이렇게 기사 많이 났었죠. 그래서 그 수소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대기업들을 뭉쳐서 총 43조의 투자를 예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수소 산업 전체에 대한 활성화 기대감, 이게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오롱 그룹 자체가 수소 사업을 주력으로 키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은 수소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수소 사업에서 코오롱이 지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사 내용 보면은 이 내용에도 봤듯이 정의선, 뭐 최태원, 신동빈, 최정우 등 15개 그룹 총수들이나 CEO가 참석했고, 여기서 이제 보면 뭐 한국판 수소위원회, 수소기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뭐 가속 페달을 밟는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 있는데 9일자 기사예요. 그래서 국내 15개 주요 그룹과 최고 경영자가 직접 참여하는 수소 동맹이고, 이들은 각사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활용해서 구체화된 사업 전략 포트폴리오를 짜고 시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소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뭐 밸류체인을 통한 매출 다각화에 힘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30년 뒤에는 수소 시장 자체가 2,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도권을 잡고 나가겠다, 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이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여러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모멘텀이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오롱 그룹이 주력 사업을 수소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실제로 실적을 내고 있는 자회사들의 이런 가치가 부각이 되는 시점입니다. 당연히 자회사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최대 주주로서 코오롱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지주회사로서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지주회사들은 보통 정해진 혹은 눈에 보이는 재무 밸류에이션보다는 디스카운트 받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아무리 양호한 지주회사라고 해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가 수익 비율로 봤을 때 5에서 10 정도 사이에서 많이 형성이 돼 있을 거고, 최근에는 지주회사도 상당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 10을 넘어가는 지주회사도 상당히 많아요. SK 같은 경우에는 14, 15 이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이 한동안 그룹 전체적으로 4, 5년 정도 수익성에 부침이 있었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주회사의 가치가 떨어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총괄하는 지주회사의 가치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뭐 관련 기사 내용 보면 일단 간단히 뭐 자회사들 소개를 해드리면, 주력 자회사는 상장사 중에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글로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은 뭐 자동차 소재, 혹은 연료전지 수분 제어 장치, 혹은 뭐 수소차 소음기라든지 수소 탱크라이너, 혹은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풍력에너지 관련 사업.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삼성증권의 이런 발표 내용 보면 수소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코오롱 기준 가격이 상승할 거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목표 주가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코오롱 자회사들이 수소 밸류체인 다양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2030년까지 수소사업 전반에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해서 핵심 소재 부품 그룹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회사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사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코오롱 글로벌에 대한 기사 내용이고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죠. 그래서 주택사업에서 번 돈을 풍력이랑 수소에 투자하고, 그리고 뭐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기존 35,000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했고, 최근에 그만큼 주가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코오롱 글로벌이고, 또 이제 보면 이 말씀드린 코오롱 인더에 대한 얘기, 수소차 양산과 보급이 속도를 내면서 국내 소재업계 대응에 대한 기사인데,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모델 넥소에 수분 제어 장치 공급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죠. 그래서 코오롱 인더는 지금 멤브레인 소재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수소 연료 전지용 수분 제어 장치를 연구하고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코오롱 인더도 굉장히 상승폭이 커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한번 그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코오롱 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구축 발표 소식 이후에 차량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 연료전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부품의 생산 공급, 이 부분이 모멘텀이 돼서 상승을 급격히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한번 3사의 주가 보면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 최근에 7만원에서 급격하게 92,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코오롱 인더가 그렇고, 코오롱 글로벌의 경우에는 최근에 2만원에서 29,000원까지 올랐었죠.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지 구간 7,000원에서 거의 60%, 70% 정도 오른 13,000원까지 올랐었죠. 그러니까 자회사들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 주주로서 있는 코오롱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세 번째 모멘텀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투자 모멘텀은 제일 중요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지주사로 코오롱이 전환을 한 이후에 2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4분기 혹은 내년까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유효하고 실적도 굉장히 좋게 이어질 것이다, 이런 발표 내용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네 번째 투자 모멘텀입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좀 말씀을 빨리 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이 메모장에 간단히 적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인지가 어려우신 분들은 혹은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요거 내용들을 따로 뭐 어디 저장을 해두셔도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코오롱 지주사의 전체적인 실적, 지주사 전환 뒤에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사 내용이고, 2021년도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1조 4,04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59억 원, 순이익은 729억 원을 거뒀다고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0%가량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100%가량 올랐고 순이익은 74.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지주사 전환 이후에 분기 최대치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다. 그래서 지금 작년 정도의 하반기 실적만 만들어내도 코오롱 그룹 자체가 훨씬 더 저평가되는 그런 구간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상반기 전체로 보면 매출이 2조 6,592억 원, 뭐 영업이익은 1,726억, 순이익은 1,179억인데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단히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좀 분기 실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주가 수익 비율을 말하기 전에 이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주당 순이익이 1분기에 주당 순이익 2,900원, 2분기에 4,516원인데 두 개 합치면은 뭐 대략적으로 7,500원 정도 되죠, 주당 순이익이. 근데 하반기 실적이 절대 1, 2분기에 비교했을 때 크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EPS가 14,000원, 15,000원 정도까지도 형성이 될 수 있고, 지금 주가가 35,900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PS가 15,000원 내외에서 형성이 된다면 코오롱이라는 이 지주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 자체도 굉장히 저평가인 3 이하에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실적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실적 부분까지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줄여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투자 모멘텀은 그룹 내 수소 사업 전담 조직이 만들어졌고 주력 사업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들이 포함된 수소 드림팀에서 투자 소식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전방 사업을 수소 사업으로 하는 코오롱 그룹은 호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회사들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지주사도 자연스럽게 퀀텀 점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역대 최저평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이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달 이후에 제일 중요한 121선 지지 구간에서의 반등이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 구간이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폭발적이진 않지만 주가를 충분히 올릴 정도로 양호하게 확인이 되면서 전고점 38,000원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의 포지션으로 보유를 했을 때 이 월봉상 저항 구간만 돌파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지금 한 38,000원 정도 되죠. 38,000원대 매물대를 돌파시킬 수만 있다면 수소 밸류체인 관련된 모멘텀 나오면서 4만원, 5만원 충분히 강력하게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회사들이 또 중간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고, 하지만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코오롱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회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회사가 있냐면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회사 있죠. 인보사라는 의학 약품 관련돼서 정지당한 회사죠.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는 또 계열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이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회사는 현재 인보사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로 정지가 됐지만 이 정지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수소 모멘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코오롱 티슈진의 정지가 풀린다, 이렇게 되면은 폭발적인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오롱 티슈진이 이슈가 돼서 주가의 하방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또 반대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정지가 풀릴 때. 그래서 수소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저평가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코오롱 티슈진이나 코오롱 생명과학이 크게 반등하는 시점엔 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전고점 8만원, 9만원은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가정이니까 단순하게 수소 모멘텀만으로 가는 거는 이 4만원 이상 주가 충분히 가능하다, 5만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내용은 코오롱 지주회사에 대한 얘기였는데, 전체적인 이 수소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좋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너무 또 이 얘기 듣고선 비중 크게 들어가시는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또 이상한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 종목에 대해서 모멘텀 잘 체크하시면서 나중에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